수동태를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한테 뭐 능동수동에 관해서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좀 해석을 편하게 해볼 수 있는 간단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앞에서 파트 1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말은 수동태를 거의 쓰지 않죠. 거의 쓰지 않아요. 쓰긴 쓰지만 잘 쓰지 않는 이유가 영어는 철저하게 다시요. 한국어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언어인데 영어는 사람이건 사물이건 추상적 개념이건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히려 인과의 순으로 사용을 하거나 그다음에 사건의 전개 순서대로 글을 놓으려고 하는 특징이 영어가 가진 주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컵을 잡았다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은 쓰는데 나하고 컵의 관계에서 컵이 주어가 되는 컵이 나에 의해서 잡혔다라는 말을 딱 들으니 이상하잖아요. 영어는 그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 한국어는 사람, 사물 또는 추상적 개념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 되어서 내가 이 컵을 내려놓았다라고 해야지 컵이 나에 의해서 내려놓아졌다 이런 찐따 같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영어는 근데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영어는 오히려 시간 순서나 그 다음에 인과 순서를 더 중요시 여겨서 어떤 놈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거나 또는 어떤 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주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영어라는 언어의 특징이어서 그래서 영어는 많은 비가 나를 거기에 가지 못하게 하죠. 이런 이상한 말을 영어는 쓴단 말이에요. 한국어는 나는 비가 많이 내려서 못 갔다라고 써야지 어디 건방지게 비라는 그 사물 따위가 사람을 통제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두통이 나의 공부를 방해하죠. 영어는요. 한국어는요. 내가 머리가 아파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어는 사물이 추상적 개념이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영어는 이 사물이 사람을 누르다 못해서 건방스럽게 이 멋진 아이디어가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죠? 게으름이라는 이런 추상적 개념이 게으름이 나의 대학 진학을 방해하기도 하죠. 이건 영어가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컵이 나에 의해서 붙잡혀도 돼요. 왜냐하면 컵이 먼저 주도적으로 나를 뒤에서 질질 끌고 가도 되는데 한국어는 내가 이 컵을 잡아야지 컵이 나에 의해서 붙잡혀서 내가 컵보다도 못한 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어는 그렇게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표현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영어는 사람, 사물, 추상적 개념 따위는 가리지 않고요. 오히려 뭘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는 앞쪽에 원인과 뒤로는 결과 앞쪽에 시간이 먼저 일어난 일과 뒤로 시간 순서로 늦게 일어난 일 이런 일들을 쓰는 게 영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냐면 그래서 수동태를 해석하면 이상한 문장이 많다고요. 읽어보시면 우리말로 뭐 되어지다 이런 말 한국 사람들이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고 아예 우리말로 안 옮겨져서 수고처럼 외워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수동을 지금부터는 이렇게 한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썼을 때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수동태는 my가 나타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얘를 반드시 써야 될 경우면 사실은 능동을 쓰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보이기는 하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위에서 해석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주어가 동사 하다라고 해석하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우리말에 뭘 목적어라고 그래요? 대상을 목적어라고 하는데 영어의 대상은 뭐뭐를도 있고 뭐뭐에게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말로 옮기면 뭐뭐에 대해, 뭐뭐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옮겨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자리에 있는 목적어는 대상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우리말은 어순을 옮겨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번 이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어가 앞에 왔을 때 우리는 얘를 또 주어는이라고 해석하지만 얘를 주어는으로 해석하지 않고 뭐라고 해석해도 되냐면 주어를 이라고 해석해 보는 거죠. 또는 역격에 해당되는 내용이면 에게라고 해석을 해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뭐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있는 동사가 뭐 되어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동사를 그대로 가져다가 뭐라고 해버리는 거냐면 하다라고 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이 뭐가 되냐면 안 나오면 말고 나오면 누구 가로 바꿔버리면 아주 깔끔하게 우리말로 옮겨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번역을 하시는 분들은 수동태를 잘 쓰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능동의 형태로 해석을 바꾸어 놓거든요. 왜냐하면 컵이 나에 의해서 붙잡혀지면 문장이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책 안 읽을 거잖아요. 통역하는 사람이 여기서 뭐 나의 소매가 그에 의해서 붙잡혀졌다 뭐 이런 식으로 통역해주고 그러면 그게 뭐하러 돈 주고 쓰겠어요? 그 사람이 내 소매를 잡았어요 라고 통역하는 사람을 당연히 데려다 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해 지문에 나오는 문장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 뭐뭐 되어지고 별로 좋지 않아요. 수동태가 주어지면 앞쪽에 있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읽어서 편한 건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렇게 하는 해석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으므로 제가 권하는 방법입니다. 뭐 네가 영어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함부로 그걸 바꾸라고 하니?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바꾸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실제로 통역하시는 분, 번역하시는 분, 저 같은 쓰레기보다 영어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저렇게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그 외국 작품 번역해 놓은 거 보면 거의 수동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타나면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기 누구죠? 그 맨부크상 탔던 그 한강이라는 작가의 번역판이나 또는 그 오스카상 탔던 기생충의 번역 이런 거 보면 수동 그 영어를 쓸 때는 오히려 수동으로 쓰이는 경우들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거니까 그 한번 좀 제 말을 한번 믿어 보셨으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야, 이런 거 예를 들어 우편물이 매일 아침 배달됩니다라고 해도 된다고요. 이런 건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안 끼어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쟤를 먼저 주어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얘를 우편물을 배달합니다. 매일 아침이라고 해석해서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배달되지 말고 배달해야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걸 을을 또는 에게로 바꿔서 능동어로 바꾸면 해석이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해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됐죠? 꼭 지갑이 도난되었다 이런 말이 더 이상하잖아요. 얘는 우리말에서 수동으로 쓰지 않을 말을 썼기 때문에 이상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보세요. be told 같은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예 얘는 말하다라는 말에는 이 길이 우추 뭐 말 되어지다 뭘 해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해버리죠? be told를 수고로 듣다라고 바꿔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얘는 원래는 뭐겠어요? 나에게 말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해석이 더 정확하면 정확했지 이상하게 하는 해석이 아니라고요. 자, 나에게 말했거든요. 대사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비자가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조동사가 붙었다라고 해서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조동사 내용대로 해석하면 될 거니 패키지가 보내어질 거다 보다 뭐가 더 나아요? 패키지를 소포를 보낼 거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편하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자, 이거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라고 하면 되겠죠. 훨씬 더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을을 또는 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뭐뭐에 대하여 라고 해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완료 수동이 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완료 수동은 왜 뽑은 거냐면 우리 여기서 이 동사구의 모양과 관련해서 하나만 좀 이렇게 보고 갈까요? 예를 들어서요. have 쓰고 been 쓰고 told 쓰면 얘네는 여러분 어떻게 분리해서 읽으면 되냐면 읽을 때 세 개가 한 번에 쓰인 경우는 없고요. 두 개씩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거든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붙은 거냐면 앞에 나오는 동사의 모양과 뒤에 나오는 동사의 꼴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사의 ed형이 붙은 거고 앞에 나오는 동사와 뒤에 나오는 tail이라는 동사의 ed 꼴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have ed면 뭐가 된 거죠? 완료가 됐고 beed면 수동이 된 거니까 얘는 완료 수동의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그러면 여기다가 have been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opening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는 이 동사하고 이 꼴이 붙었다 그랬죠. have하고 그 다음 비동사의 꼴인 비동사의 been이면 ed형이 되는 거죠. have ed의 모양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동사와 즉 be와 뒤에 나오는 꼴이 뭐가 붙은 거냐면 ing가 붙었군요. 그러면 얘는 뭐하고 뭐가 붙은? 얘는 완료하고 진행이 붙어 있는 꼴이 된 겁니다. 그럼 나중에 문법 문제를 풀 때 만약에 동사 구의 모양이 이렇게 세 개로 가 있으면 앞에 있는 동사와 뒤에 있는 꼴, 앞에 있는 동사와 뒤에 있는 꼴을 분리해서 어떤 동사 구의 모양의 문제를 물어본 건지를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도 똑같이요. 이게 지금 수영장이 막 오픈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얘는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열다라는 말이 열리다라는 말로, 개장하다라는 말이 개장되다라는 말로 우리말로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이 없으니 그렇게 해도 되지만, 또 제가 얘기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수영장을 막 열었어요라고 해석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앞에 우리가 it하고 to 해석하는 거 배웠죠. 결정했다라고 해석해도 된다고요. 결정되었다라고 해도 되지만, 그 다음에 공장을 닫기로요. 마찬가지로 그 제한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제한되었다라고 해도 상관없고, 완료 넣어서 뜻 살려보고 싶으면 제한된 상태이다, 제시한 상태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건설이 연기되기로라고 이상하잖아요. 뭐라고 하면 되죠? 건설을 연기하기로라고 하면 되겠군요. 다음 달까지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 앞에 비동사하고 ing가 붙었으니까 진행, 그 다음 ed가 붙었으니까 진행형의 수동이 된 거예요. 됐죠? 그러면 방이 청소되는 중이다라고 하면 역시 이상하잖아요. 방을 청소하는 중입니다. 개가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두 번째도 몇몇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라고 하면 되는군요. 네이버후드라는 말은 얘는 동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보통 이웃이라고 여러분 많이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네라고 할 때가 해석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과에서 배운 건 이 수동의 내용은 앞에 개념편이 짧죠, 그죠? 이번 수동의 내용은 별다른 건 없고 앞에 있는 주어 자리를 을을 또는 에게 또는 뭐뭐에 관해 뭐뭐에 대해라는 대상으로 먼저 해석하고, 뒤에 나오는 동사의 내용을 뭘로 가는 거냐면 그 수동으로 해석하지 말고 리모델링 하다, 그 다음에 클린 하다라는 형태로 해석하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보시려고요. 저거 익숙해지시면 영어 지문 읽을 때 엄청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1번 문장 한번 해보시죠. 두 가지 내용을 먼저 보고 가면, despite이라는 말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하지 맙시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 굳이 길게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하지만 그러나 정도여도 되죠. despite이라는 말을 꼭 이렇게 가지 않아도 돼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거냐면, 제가 그래도 꼴같지 않게 책을 몇 권 내다 보니 출판사 이렇게 편집팀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이런 말이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한지에 대해 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정 볼 때 날아가는 대상인데, 뭐 저는 국어쌤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뭐에도 불구하고 다 그분들 말에 의하면 얘도 일본어 영향이래요. 그래서 이상한 말을 복잡하게 쓰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사실이지만 이러면 되잖아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계신 요건 대신 소위 뭐가 되는 거냐면 동격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대시 되겠죠. 자, 이게 사실이긴 해도 뭐가 사실이냐면 프라임 포커스라고 하면 첫 번째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제 1의 포커스가 놓여져 왔다라고 해도 되지만, 제가 좀 전에 가르쳐 주기를 가장 핵심 포커스를 두어 왔다라고 이렇게 곧바로 능동으로 해도 된다고요. 자, 어디에다 두었냐면 the role of technology니까 기술의 역할에다가 두었죠. 원격 학습에서 쉽게 인강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원격 학습에서 원거리 학습에서 기술의 역할에다가 중요한 그 포커스를 두어 왔지만, 또는 여기서 뭐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두어 왔다라고 두고 여기서 그러나라고 바꿔도 되죠. 그러니까 꼭 전치사는 전치사로, 접속사는 접속사로, 이런 그 어제 우리말로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그런 습관을 좀 버리면 오히려 해석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러면 experienced educators면 경험 많은, 경험이 풍부한 교육자들의 주장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교육자들의 주장은 기술 그 자체는 다른 요소들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 되겠군요. in itself라는 말이 그 자체로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as is가 나타나면 as is는
이 자리에 뭐 A 있고요, B 있고 이렇게 오면 as is는 가운데 형용사 또는 부사가 들어가서 A하고 B하고가 서로 같은 정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인데 얘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하시면 가장 편하냐면 쭉 가세요. 쭉 가서 두 번째 에서 앞까지를 끊어내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as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쟤는 비교의 기능을 담당하는 문법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고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as는 얘는 뜻이 있죠. 얘는 어떤 뜻을 가지냐면 뭐뭐처럼 그다음 뭐뭐만큼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쭉 읽어가셔서 B처럼 B만큼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You are 그 다음에 as tall as me라고 이렇게 쓰면 이 자리는 I 쓰면 틀립니다. I 쓰면 틀립니다. I am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me라고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쓰면 읽을 때 앞에 있는 as는 날려먹고요. You are tall까지를 한 번에 쭉 읽으라는 거죠. 물론 이 정도 내용을 해석 못하는 사람은 없지만 간단한 예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너는 크다라고 한 다음에 뒤에 걸 나만큼 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머릿속에 내용이 얘하고 이 내용으로 이퀄을 시키고 있는 문장이 as is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not as에서 첫 번째 as를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it's not important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고 as 뭐만큼 다른 요소들만큼 다른 요인들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 있는 despite를 굳이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이미 뭐 여러 번 배웠던 거니까 저거 앞에서 해석하지 않고 뒤에서 해석해도 되죠. 여기를 그러나라고 처리해도 됩니다. 뭐 이미 진작에 앞에서 파트 1에서 배웠던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가는 것도 배우셨어요. 사실 실제로 프라임 포커스를 두어왔죠. 원격 학습에서는 기술의 역할에다가 인강에서 예를 들어 배속 지원이 얼마나 잘 되는가, 화면은 뭐 고화질 지원은 되는가 이런 것들에다 중요한 역할을 두어왔지만 하지만 경험 많은 교육자들의 주장은 이렇게 하세요. 주장은 기술 그 자체는 다른 요소들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거 as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나오는 것들 다 똑같이 앞에 있는 as 날아가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일이가 많은 재즈 CD를 가지고 있죠. 병철이 만큼이라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도 쭉 가서 얘 없으면 will be beneficial to sales 판매에 이익이 된다. 판매에 이롭다. 뭐만큼이냐면 가격을 reducing 내리는 만큼 이런 식으로 해석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해석해 볼까요? 패스트푸드 장소라고 해석되어 있는 거 보고 빵 터졌었습니다. 플레이스 무슨 뜻이죠? 우리말로? 우리가 뭐뭐 집이라고 할 때 피자집이라고 할 때 집을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이때는 하우스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커피집이면 커피 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어떤 때 쓰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외부에 손님들이 오면 야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많이 쓰는 말 중에 그 My place is your place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쓰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야, 내 집이 네 집이야. 그러니까 네 집인 것처럼 이렇게 지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Chinese place라고 하면 뭔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짜장면 사 먹는 중국집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Japanese place라고 하면 역시 또 일식집이 되는 거겠죠. 근데 Chinese restaurant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게 왠지 그러면 좀 짜장면 먹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 짜장면 먹으러 중식당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중국집이란 말을 그대로 Chinese place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eating on the street is frowned upon 이런 거 해석 잘 안 되거든요. frown이라는 말이 인상 쓰다, 찌푸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길에서 먹는 것, 길에서 뭔가를 먹는 것 이게 찌푸려진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에서 뭔가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인상을 쓰게 된다라고 해석하면 쉽죠. 그 다음에 이것도 뒤로 가지 말고 여기서 바로
하지만이라고 바로 처리를 해버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뭐이지만 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사람들이 한다라는 말을 이걸 그냥 처음부터 바로 바꿔서 그럼에도 점점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길에서 뭔가를 먹고 있고 부분적으로 그 이유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패스트푸드점이 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앞에서부터 쭉 읽어갈 수 있게 되죠. 늘 얘기하듯 직독직해란 단어 뜻을 우리말로 갖다 놓고 머릿속에서 순서를 조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말이 이렇게 이게 길에서 뭔가를 먹는 거에 대해서 인상을 쓰게 되죠. 이렇게 우리말처럼 갈 수 있어야 그러면서 앞에서 읽을 수 있어야 그걸 직독직해라고 하겠죠. 그리고 그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단위를 얼마나 넓혀가는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영어를 읽는가가 결정을 할 거고요. 3번 해볼까요? 페미니스트는 앞에 FE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여성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male이 남성일 때 그 female이라고 쓰면 얘가 여성의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feminine하다라고 얘기하면 여성스러운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feminism이라고 쓰면 얘가 소위 옛날에는 여성해방주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요새는 뭐 여성운동? 뭐 그 정도로 쓰면 성평등운동? 이렇게 쓰면 제일 진보한 개념이실 거죠. 그래서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어쨌든 여성운동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성운동가들이 대체로 믿기를 뭐 이렇게 이 정도 가면 될 것 같아요. 대체로 믿는 건 이런 방식의 말하기가 is create the idea. 우리 현재 완료 배웠었죠. 그냥 만들었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만든 상태이다 또는 만들어 왔다가 좋겠네요. 이런 생각을 만들어 왔죠. 그 다음에 대신 그러면 어떤이라고 가면 되겠네요. 어떤 생각을 만들어 왔냐면 남자들이 have been이니까 늘 쭉 계속 항상 이렇게 가면 된다고 하죠. 남자들이 늘 능동적인 역사의 참여자였고 자 그동안에 그러는 동안 또는 반면에 여성들은 쭉 조용히 앉아 있었죠. 늘 on the sideline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고 나왔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제는 오늘은 마지막으로 안 할 겁니다. 커마 뒤에 ing 나오면 뭐라고 하면 되죠? 커마는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는 경우에 따라 그러면서 정도 해석하고 뒤에 있는 걸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러면 옆에 조용히 앉아서 그 다음에 그들을 도왔습니다 정도 해석하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가면서 단어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성운동가들이 대체로 믿는 건 이런 방식의 말하기가 라고 할 때 여기 밑에 있지만 이 manner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평상시에 무슨 뜻으로 많이 사용하냐면 예의 예절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manner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단어로 하자면 방법, 방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way하고 거의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석할 때 이런 방식의 말하기, 이런 식의 말하기라고 해석해야 되고 우리가 흔히 예의 예절이라고 쓰는 단어는 뒤에 s가 붙어서 manners라고 써야 얘가 예의 예절이라는 단어가 돼요. 영어에 이런 단어가 꽤 있거든요. s가 하나 더 붙으면 뜻이 바뀌는. 근데 여러분이 흔히 볼 단어가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custom이라는 단어는 얘는 관습이지만 여기에 만약에 s가 붙어서 customs가 되면 얘는 무슨 단어가 되냐면 물론 관습들이라는 뜻도 되죠. 그것도 되지만 그런 말이 쓰일 일이 거의 없고요. 얘가 뭐가 되냐면 세관이라는 뜻이 됩니다. ARM을 쓰면 arm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팔이죠. 그러면 arms라고 쓰면 얘는 뭐가 되냐면 물론 팔들도 되죠. 근데 팔들이라는 말을 사람이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내 취미가 사람의 팔들을 모으는 거야 뭐 이런 거 쓰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얘는 주로 무슨 뜻이 되냐면 얘는 무기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이런 식의 말하기라고 해석한 거예요. 이런 식의 말하기가 생각을 만들어 왔죠. 어떤 생각을 만들어 왔냐면 남자들은 늘 역사의 능동적 참여자였고 그 다음에 반면에 또는 그동안에 여성들은 조용히 옆에 앉아서 남성들을 도와주었다라는 이런 문장이 된 거죠. 동격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다음 지나가서 4번 내보시죠. 문장이 어렵진 않네요. Until recently라고 하면 최근까지라는 얘기죠. 최근까지 얘 숫자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숫자의 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을 뭐 A, B, C로 매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미한가로 매길 수도 있고 얘는 이제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numerical grading을 적용해 왔다라고 하면 되겠군요. 뭐하고 뭐가 붙은 거죠? has ed하고 그 다음에 be ed가 붙었습니다. 현재 완료의 수동의 형태가 된 거예요. 근데 수동인데 적용되어 왔다라고 해도 되지만 적용해 왔다라고 하면 되겠죠. 어디에 적용했냐면 아메리칸 코인들에만 적용해 왔죠. 하지만 그 의도는 또는 그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결국 these numbers가 이런 숫자가 즉 위에 나왔던 이 numerical grading을 얘기하겠죠. 이런 숫자가 이용될 거다라고 해도 되지만 이런 숫자를 이용할 거다라고 해도 되겠군요. 모든 형태의 동전들이에요. 전 세계 모든 형태의 동전들이라고 뒷부분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끼어들지 않으면 우리말의 수동어로 해도 이용하다 정도는 이용되다로 바뀌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도 쭉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동태로 해석하면 해석이 엉성하고 이상한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익혀두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다음 5번 문장 가죠. 문장의 정동사가 어디에 있어요? has been made가 정동사죠. 그러면 앞에 주어는 뭐가 된 거냐면 모든 발전이 된 거거든요. 어디에서의 발전이죠? 인간 이해에서의 모든 발전입니다. 그때 이후로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인류에 의해서 모든 발전을 만들어 왔다라고 해석해도 되죠. 만들어져 왔다라고 하지 않고 뭐가 만들어 왔냐면 용감한 사람들이 만들어 왔는데 뒤에 ing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dare to step into니까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얘기인데 이 dare to가 해석 이상하게 하는 경우 많거든요. 보통 dare to 조동사에서 배울 때 뭐라고 많이 하나요? 감히 뭐 하다 이러잖아요. 무슨 사극식 씁니까? 감히는 뭘 감히 그냥 얘 그냥 뭐라고 하면 더 좋으냐면 과감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어둠 속으로 감히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알려지지 않은 어둠 속으로 과감하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이루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break free from이니까 깨고 나오는 거죠. 어디에서 깨고 나오는 거냐면 accepted ways of thinking이면 받아들여지는 방식이라는 건 받아들여진다는 건요. 기존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사고 방식을 깨고 나오는 사람들로 이루어 왔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Dare to do 감히 뭐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인간 이해의 모든 발전을 이루어 온 건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죠. 자, 이 용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과감하게 뛰어드는 거예요. 잘 모르는 어둠 속으로 뛰어들고 그리고 깨고 나오는 건데 기존의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루어 왔다라는 얘기가 됐죠. 다음 6번 문장 해봅시다.
practical purpose라고 하면 실용적인 목적으로라고 하면 되겠죠. 실용적인 목적으로 일부 종들을 may be transplant이니까 옮겨 심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because 왜냐하면 may가 뭐뭐 할 수도 있다니까. 다음 be transplant이니까 옮겨 심어지다라는 얘기인데 옮겨 심어지다보다 옮겨 심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더 편하겠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농작물에 데미지를 가할 수도 있고, 자 또는 그 원서식지가 아주 먹을 만한 먹을 것들이 자연에 먹을 것들이 아주 드물어서 그럴 수 있는 거겠죠. 자 먼저 species라는 단어부터 한번 보면 여기 SPC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spec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영어에서 어떤 뜻을 가지냐면 보다라는 이런 뜻을 가져요. 그래서 앞쪽에다가 접두사 in을 붙여서 이건 뭐 여러분 누구나 아는 거니까 안쪽으로라는 의미니까 inspect라고 쓰게 되면 어디를 보는 거냐면 안을 들여다보다라는 얘기겠죠. 자, 우리도 어떤 사건 같은 걸 들여다보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때 쓰면 그렇게 쓰면 조사하다, 수사하다라는 이런 뜻도 되겠네요. 영어에서 PRO라는 접두사를 이용하면 얘가 앞으로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prospect라고 쓰면 얘가 뭐가 되냐면 앞을 내다보는 전망, 조망이라는 말이 되고요. 당연히 prospect에다가 IBE라는 형용사 전미사를 붙이면 얘는 전망이 좋은, 미래가 밝은 이라는 이런 형용사로도 쓸 수 있어요. 뒤로라는 말 중에 RE도 있지만 RETRO라는 retro라는 말을 붙여도 얘가 뒤로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spect를 붙이면 얘가 뒤돌아보다, 회상하다라는 이런 동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스펙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spectacular라는 영화 같은 거 spectacular다라는 말 쓰잖아요. 아주 볼거리가 많은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 두어 개만 더 해볼까요? spectator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그러면 보기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구경꾼 이런 단어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볼 수 있도록 구별하고 나누어 놓은 것을 species라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종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몇몇 종들을 옮겨 심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저기 transplant가 또 뭐가 되는 거냐면 trans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거든요. 하나는 얘는 바꾸다라는 change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쪽 건너편으로라는 across 정도의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면 1번은 하나만 해볼게요. 뭐 아주 쉽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transgender라고 쓰면 얘가 성이라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transgender면 성을 바꾼 사람을 일컫는 말이 되죠. 두 번째 across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얘를 trans에다가 그 다음에 쓰다라는 말 scribe를 붙이는데 s는 공통으로 한 번만 쓰고요. 그러면 왼쪽 편에 있는 걸 보고 오른쪽 편으로 옮겨 쓰는 걸 transcribe라고 그래서 얘가 베껴 쓰다라는 말도 되고 글자 그대로 옮겨 쓰다라고 해도 잘 해석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transplant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어떻게 옮겨 심는 거겠죠. 옮겨 심다라는 말을 한자어를 이용해서 어렵게 쓰면 이식하다라는 말로도 쓸 수 있겠군요. transplant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일부 종들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일부 종들을 옮겨 심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고요. 야, 왜냐하면 농작물에 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또 한 가지는 원래 서식지가 scarce supplies라고 할 때 supply라는 게 보급이라는 얘기잖아요. 보급, 공급. 그러니까 아주 보급품이 귀하기 때문인 거죠. 뭐의 보급이냐면 자연에 먹을 것들이 부족해서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저때 habitat이라는 명사가 서식지라는 뜻이 되는데요. 요때 앞에 들어있는 habit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습관이 아니고 얘가 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nhabit이라고 쓰게 되면 얘가 무슨 뜻이 되냐면 살다, 거주하다라는 이런 동사가 되죠. 자, 여기에다가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는 ant를 한번 뒤에다 한번 붙여보시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거주자라는 사는 사람이라는 명사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그러면 7번 문장 한번 해볼까요?
Gods and Goddesses는 이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입니다. 그래서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꼭 두 종류를 다 불러주거든요. 그냥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꼭 boys and girl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신과 여신이라고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여기 ESS와 관련된 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얘는 붙으면 뭐가 된다라고 그랬냐면 여성형 어미가 된다고 그랬고, 현대 영어에서는 남성 여성을 구별할 수 있는 어미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소위 PC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라고 해서 굉장히 교양 없는 취급당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튀어나오는 관계대명사는 이미 관계대명사도 앞에서 자세히 배웠으니 얘 어떻게 해버리면 되죠? 그냥 신의 컬트는 이라고 넘어가 버리라고 그랬어요. 얘를 관계대명사처럼 따져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컬트라는 말은 얘는 우리말로 하면 숭배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신의 숭배는 추적되어진다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곧바로 다시 BD를 뭐라고 해석하면 되죠? 추적해 볼 수 있다, 쫓아가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군요. To the Stone Age니까 석기 시대로 쫓아가 볼 수 있는데 라고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그건 여전히 섬겨진다라고 해도 되고, 그걸 여전히 섬긴다라고 해도 되겠군요. worship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섬기다 정도면 편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숭배하다라고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어려운 한자 쓰면 쓸수록 해석이 복잡해지니까 쉬운 말로 바꿔서 해석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village shrine이라고 할 때 shrine이라는 단어는 좀 어렵네요. 얘는 우리네 사당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사당에서 섬겨진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해볼까요? precise라는 말이 정확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pre라는 말이 미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CISE라고 쓸 때 CIS나 CID 같은 말들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자르다라는 컷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번 책에서는 구문 독해가 목적이어서 많이 못하는데, 우리 이거 끝나고 이제 다음 달에 단락 독해로 강의가 바뀌면, 그러면 이 학원에서는 단락 독해랑 어휘도 같이 할 생각인데요. 그때는 지문에서 이렇게 중요한 어원들은 나오는 대로 이렇게 찾아다가 같이 단어를 조금 수준 있게 확장해 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앞에 있는 pre는 배웠죠. 제가 미리 먼저라는 뜻이어서 사전에 거기에 맞게 딱 잘라놓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precise가 정확한이라는 말이 되죠. 그럼 이런 정확성은 성취될 수 없다라고 해도 되지만, 이런 정확성을 얻어낼 수 없다라고 해도 되겠죠. 성취하다 이런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얻다, 이루다 정도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 뭐가 없으면 참된 이해가 없으면 하는 말이네요. 이제 그래도 좀 제법 여러 시간 같이 공부했는데 어부는 뭔지 기억하시겠죠? 뭐예요? 그쵸, 대상이다, 그죠? 그러면 뭐뭐에 대한 이해라고 하면 되네요. 그러면 그 언어에 대한 subtleities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니까, 언어의 이 subtle이라는 단어는 이게 형용사로 아주 묘한이라는 뜻입니다. 요 조심하실 게 B가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subtly 아니고 subtle이라고 발음합니다. 수능에 뭐 발음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그 미묘한 언어에 대한 또는 언어의 미묘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참된 이해가 없으면 그런 정확성을 얻어낼 수 없다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문장 해볼까요? 자, 이런 나라들에서 여성들에게 제공되어졌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이런 나라들에서 여자들에게 제공해 왔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냥 제공했다보다 have been 이라는 완료 들었으니까 제공해 왔다라고 하면 더 좋겠죠. with 뭘 제공하냐면 healthcare나 help를 제공해 왔는데, 뭐 할 때? 가족 계획을 할 때라고 하면 되겠네요. in ing가 뭐뭐 할 때라는 말이죠. in은 기억나세요? in이 공간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 시간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말도 마찬가지라고 그렇습니다. 이번 방학 내로라고 얘기할 때 내자는
공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방학은 우리말도 알게 모르게 공간하고 시간으로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딱 들러붙어 있는 on은 ing를 쓰면 딱 붙어 있는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뭐 하자마자라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in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out도 똑같이 공간도 있고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시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out이 공간으로 쓰면 그냥 밖이 되지만 시간으로 쓰면 뭐가 됐어요? 시간이 끝난 게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into나 out of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뒤에 이미 뭐 다 배우신 거니까 뒤에 전체 3편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과 마지막 10번 문장 해보시죠. security라고 하면 안전, 보안이라는 명사고요. 그러면 국경의 안전은이라고 하면 되겠군요. 국경의 안전이 한 가지 이유죠. 그 다음에 얘는 why는 어떤이라고 하는 게 1번의 해석이었고, 두 번째 해석 방법은 뭐였죠? 그래서라고 바꿔버려도 되죠. 국경의 안전이 한 가지 이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중입니다라고 하셔도 좋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중입니다라고 해석하셔도 좋겠군요. 자, 그냥 무작정 수동어로만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지만, 얘를 오히려 앞쪽에 있는 걸 을에게 대하여로 바꿔서 해석하면 오히려 해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없으니까 저는 솔직히 후자를 좀 더 권하고 싶은데, 뭐 이건 무조건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잘못된 게 아니고 틀린 건 아니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면 자신 있게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동태는 마치죠.